안녕하세요. 드라마 썰방입니다. 이번 10일의 두 번째 이야기는 팔척귀라는 존재의 탄생을 정면에서 처음 다루는 중요한 회차가 될 것입니다. 그가 왕가에서 내쳐지고 힘겨웠던 삶을 지나 그의 분노와 억울한 사연이 폭발되기까지의 과정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 함께 팔척귀가 악신이 된 사연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왕은 말합니다. 더 끔찍한 일이라뇨. 과연 그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장면은 과거로 돌아갑니다. 궁궐에선 중전의 집안이 권씨 후궁의 모략으로 역모에 연루되고 곧 피해 바람이 불어 닥칩니다. 중전은 흐느끼며 말합니다. 필씨 후궁이 우리 모두를 죽일 게야.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자네가 이 아이를 데리고 궁을 탈출하는 방법뿐일세. 자네가 좀 도와주게나. 중전의 집안 호위무사는 말합니다. 분부를 받잡게 싸우나 어찌 이리 황망한 일이 있사옵니까? 중전은 말합니다. 서두르시게. 언제 저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 호위무사는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급히 새벽길을 나섭니다. 한참을 걸 밖으로 피해 달아나던 중 무사는 힘든 숨을 몰아쉬며 말을 합니다. 날이 밝아오면 다시 움직여야 하니 잠시 여기서 쉬어가야겠어. 그나저나 이 왕자님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아이를 안고 계곡 바위에 기대 앉은 무사, 스스로 잠이 듭니다. 그때 하늘 구름 사이 달그림자가 비춘 곳으로 용이 승천을 시도합니다. 아이의 눈은 그 용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인간의 눈에 띄인 용은 승천할 수가 없었고 다시 울부짖으며 땅에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용을 보면서 아이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모습이 곧 나일 것이다.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왕이 되지 못한 자 바로 세형군이었으니까요. 이후 무사와 아이는 신분을 숨긴 채 이웃집 마을을 돌며 젖동량으로 힘들게 키워집니다. 그리고 무사는 아이의 아버지라 불리게 되고 아이에게 무술을 가르치며 그간 있었던 사연은 철저하게 비밀로 붙입니다. 어느덧 25년의 세월이 지나고 팔척의 큰 키에 무에도 출중한 성인이 된 어느 날 무사는 병으로 생을 마감하려 합니다. 세연군을 앞에 두고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는 무사. 아들아, 사실 너의 피는 왕가의 사람이니라. 세형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왕가의 사람이라니요. 무사는 그동안 말하지 못한 모든 진실을 토로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세형군은 울부짖습니다. 내 어머니가 죽은 중전마마 씨라고? 지금 왕의 저 자리가 본시 내 것이었다고? 무사는 숨을 거두고 세형군은 3년상이 끝나던 날 말을 합니다. 내 어미와 내 가족들을 몰살시킨 지금의 저 왕가는 내가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할 터이다. 그는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고 묵과에 응시합니다. 복수를 위해서 일단 궁궐에 입성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높은 무예 실력은 높이 평가되어 장군에 오르게 되고 이후 오랑캐 토벌에서 승전을 하며 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왕이 직접 참여하는 승전연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드디어 오랫동안 숨죽여왔던 복수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궁궐엔 오랑캐 토벌 승전 소식에 온 백관들이 모여들었고 연회장은 휘황찬란한 등불과 노래, 악기로 물들었습니다. 왕은 직접 세형군에게 술잔을 내리며 말합니다. 아, 잠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경희공이 크도다. 나라가 다시 평온을 되찾은 것은 모두 장군의 충성 덕분이노라. 세형군은 무릎을 꿇으며 말합니다. 폐하, 과분한 은총이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눈엔 증오가 스쳤습니다. 그 자리는 장자였던 자신이 앉았어야 할 어머니가 지켜줬어야 했던 자리였기에 연회가 무르익고 승전연회의 하이라이트인 건무 공연이 시작됩니다. 이번 전쟁에서 공을 세웠던 장군들이 하나씩 건무를 추며 연회장의 분위기는 술과 함께 깊어집니다. 드디어 세연군의 건무 공연 차례가 되었습니다. 세연군은 복수를 향한 칼을 휘두르며 칼춤을 춥니다. 한참을 춘 그 순간 그의 칼끝은 어느새 왕을 향합니다. 대신들은 화들짝 놀라 소리를 칩니다. 왕은 말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세현군은 말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냐? 왕은 말합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갑자기 이러는 것이더냐? 세현군은 대답합니다. 난 30년 전 궁궐에 피바람이 불 때 도망친 너의 형 세현군이니라. 주변 모든 대신들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세형군이 돌아오자 놀라 소리를 칩니다. 내 원한이 하늘 끝에 닿여 너와 네 왕족들을 필히 멸할 것이니 순순히 내 칼을 받으라.
왕의 무능함과 혹세무민으로 어지러웠던 시기의 대신들도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세영군은 말합니다. 원죄는 네 어미에게 있고 나를 거짓된 상소에 따라 내 가문과 어미를 멸한 선왕께 있느니 너는 너무 억울해하지 말거라. 칼이 왕의 목을 가로지르려는 그때 화살 하나가 선영군의 팔과 다리에 꽂히며 호위군이 달려듭니다. 복수의 칼이 그 순간 멈추게 되고 쓰러집니다. 왕은 겁에 질려 즉시 참아라 명하고 곧 세영군은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불에 타며 세영군은 외칩니다. 내 이 원하는 죽어서도 원귀가 되어 이 왕실을 대대로 멸할지어다. 장면이 바뀌며 최원후 대감은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갑니다. 그 일 이후 권씨세가의 폭정으로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13년 전 계묘년 반란으로 김씨세가의 지금의 판이 되었던 것이죠. 지금의 왕께서도 몇 남지 않은 권씨일가 이 시기에 한 가닥 핏줄로서 세현군과의 악연도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왕은 경악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나와 연루가 돼 있단 말이오. 허면 그동안의 제 선왕의 희귀한 일들이 바로 세현군, 백부의 넋이란 말입니까? 이를 어찌하면 좋소. 왕은 한탄합니다. 장면이 바뀌며 비비는 이상하게 자꾸 들려오는 주문에 이끌려 어느 한 사당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엔 신전이 차려져 있었으며 갑자기 풍산이 나타납니다. 풍산이 고개 숙여 인사를 합니다. 너의 눈에 내가 보이느냐? 그리고 옥에 갇힌 네가 어찌 여기 있는 게야? 풍산이 말합니다. 물론 이무기님의 모습이 잘 보입죠. 제가 주문을 외워 이무기님을 여기까지 모셨사옵니다. 세상에 내 일이 소리에 홀린 적은 없었는지라 너의 신통함은 대단하구나. 풍산은 말합니다. 지금 융갑의 시인 영혼이 나리의 형인 강철이겠지요. 허나 강철 형님의 승천을 막은 자가 바로 여기 계신 비비님이란 거 형님은 아시는지요? 비비는 화들짝 놀라 말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왜 형님의 승천을 막았다는 게냐? 풍산은 말합니다. 100년 전 왕실의 후궁을 들쑤신 자 형님의 승천을 막을 자를 점쳐두고 영모로 몰아 형님이 승천하는 날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궐 밖으로 내모르셨죠. 갓 태어난 아기는 눈을 뜰 수 없는데 비비님께서 그 눈은 주술로 뜨게 해 형님의 용의 승천을 막았던 계지요. 왕이 될 자가 용을 제일 정확히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요. 정곡을 찔린 비비는 다급히 말합니다. 네가 그것을 어찌 알았느냐? 그것을 아는 자가 또 누가 있더냐? 풍산은 말합니다. 그것은 저만 알고 있는 일이 없고 나리는 저를 위해 한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비비는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더냐? 풍산은 말합니다. 여리를 제게 데려오십시오. 그러면 이 비밀은 결코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을 것이옵니다. 이렇게 11회가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께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과연 비비는 왜 강철의 승천을 막았을까요? 댓글에 꼭 여러분의 뇌피소를 남겨주세요. 이런 귀국 영상을 더 빨리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다음 회차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드라마 썰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쉿! 드라마 썰방.